여대생의 입장에서 좋아할 만한 책이 뭘까? 그러니까 이런 책을 하게 되면 아마 실패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공감대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읽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 총 5가지 관심사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저는 대학 다닐 때 연애가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한 95%를 차지하는 제 인생의 과업이었죠. 지금 다 불타올라서 하얀 재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워낙 여기에 이제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시 이 작품을 읽었으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진짜 어떻게 박은서 씨 작가가 이런 작품을 썼지? 싶을 정도로 너무 막 모던한 느낌. 근데 이거 되게 옛날 소설이에요. 그래서 옛날 소설이어서 약간 뭐 되게 옛날 느낌이긴 하지만 그 감성이 완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 한 줄 소개를 하자면 이거 나냐? 막 상훈이 같이 욕하러 갈 사람.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이 상훈이라는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아주 개새끼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비슷한 또래들끼리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얘 욕하는데 2시간 다 쓸 수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막 같이 공감대가 워낙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같이 욕할 수 있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것 같고요. 2번째는 한국이 싫어서는 작품인데, 이거 너무 유명해서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거는 진짜 요즘에 되게 유명한데,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한국에 대한 어떤 사회적 문제도 많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이 싫다라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한 23살인가 그때 워킹홀리데이 가가지고 한 10개월 살다 왔거든요. 그랬다가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국이 최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약간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되게 싫어서 이제 외국 경험을 하는 어떤 사람의 실질적인 이야기거든요. 되게 에세이같이 재밌어요. 그런데 한국이 싫어서 외국에 가서 살던 주인공의 체험담을 들어보면 한국이 좋아지는 약간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어떤 편을 딱 가르는 게 아니고요. 한국이 이런 점이 싫어서 외국을 나갔더니 외국도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이런 것이 굉장히 나빴고 어떤 거는 또 좋았고, 뭐 외국에서 나빴던 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장점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장점이 안 보였는데 외국 나가보니까 한국 장점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국과 외국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너는 한국에서 살고 싶냐 외국에서 살고 싶냐 그런 주제로 토론해보기 좋을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번째는요. 혹시 이거 읽어보시면? 이거 꼭 읽어보세요. 황정한 작가의 계속해보겠습니다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진짜 이거 진짜 답 없네 어떡하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살짝 설명해 드리자면 이게 스포는 아니고요. 스폰가? 여기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되게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하다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남자가 별로 이렇게 결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임신을 했어. 근데 지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황정한 작가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줄거리보다는. 근데 그 아기가 자기를 막 낳아달라고 막 요구를 해요. 이게 귀신 얘기 같고 이상한데 하여튼 되게 아름답게 나온. 그러니까 그 막 태몽 같은 걸로 막 맨날 꿈을 꾸면서 이 아이가 자기가 정말 태어나고 싶었다고 생각하는 건가 하면서 애를 낳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애 낳는 거랑 어떻게 보면은 결혼하는 거는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떼놓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겠지만 너를 보니까 너는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결혼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문학적으로 잘 풀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로 토론해 볼 수 있는, 내가 애를 낳을 건데 좀 이상하더라도 그냥 결혼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결혼 안 해야 될까? 5, 60대 어머님들한테 물어보면요, 도대체 이걸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당연히 결혼해야지. 애를 낳기로 했으면.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내가 돈 벌고 내 언니도 있고 같이 우리 으쌰으쌰 하면은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20, 30대들을 위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이 생각해 볼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림책도 여러분이 보면 되게 좋거든요. 사실 그림책 중에서도 그림책이 꼭 애들만을 위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그림책들은 되게 어른들한테 감동을 많이 줘요. 특히 이런 그림책은요, 애들한테는 아무 느낌도 안 줘요. 어른한테만 좋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용이 고양이가 100만 번을 살았대요. 그래서 막 뭐 자기가 뭐 서커스단에서 일하던 고양이기도 했고 뭐 하던 고양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이번 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뭐도 해봤고 뭐도 해봤고 막 그래서 엄청 허세를 떨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진정한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하얀 고양이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고양이한테 이제 그 고양이랑 정말 사랑하게 되면서 막 고양이도 낳고 막 이렇게 키우고 근데 그 사랑하던 고양이가 죽어요. 근데 그때 이 고양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슬픔을 느껴요. 근데 그게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소개평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많은 것을 배웠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느꼈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되게 많은 경험을 하고 되게 많이 시간을 살았잖아요. 다 그 퉁쳐보면. 근데 여기서 얘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때마다 다들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근데 얘는 그래요. 나 하나도 안 슬픈데? 내가 죽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남의 삶을 살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100만 번째 삶에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무언가를 감정을 딱 가지게 되었을 때는 얘가 그동안 처음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딱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뭘 느끼면서 살아야 될까? 그런 거를 좀 알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요즘에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유서라 작가의 슈퍼거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우리가 되게 사회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사회적 입장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대학교도 좋은 데 가야겠고 취직도 좋은 데 해야겠고 돈도 많이 벌어야겠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엄청 허겁지겁 노력을 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거북이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제 잘해보려고 이 거북이 느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빨리 토끼를 이기려고 빨리 달리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아주 막 만신창이가 돼요. 근데 실제로는 아주 훌륭한 거북이가, 그러니까 빨리 달릴 수 있는 거북이가 돼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깨달아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내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삶의 패턴으로 다시 돌아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거북이가 사실 되게 유명해져요. 빨리 달리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부와 명성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거 다 무의미하구나 라고 하면서 은퇴를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은퇴해서 가질 수 있었던 그 넓은 정원과 수영장은 공짜로 나온 것이 아니다. 막 그런 걸로 토론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좀 한 줄 평을 해보자면 인생 뭐 있나? 눈치 보지 말고 살자 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독서 토론과 문학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거기 앞에 그 카페나 이메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자료를 드릴 수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